아침에 눈 뜨자마자 온몸이 뻐근하고 오후 되면 배터리 방전된 로봇처럼 꼼짝하기 싫은 기분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저도 예전에 8시간 잤는데도 늘 피곤해서 혹시 큰 병 아닐까? 불안했어요. 병원까지 갔지만 문제 없다는 말만 들었죠. 주변엔 늘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들은 뭐가 다를까? 비밀 에너지 드링크라도 마시는 걸까? 놀랍게도 피로의 원인은 잠 부족만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일상 속 에너지 도둑 같은 습관들이 우리의 활력을 송두리째 앗아가죠.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다루는 자가 삶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오늘은 만성 피로의 늪에 빠진 여러분을 위해 에너지를 갉아먹는 5가지 악마 같은 습관과 마음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궁극의 회복법을 제 경험과 과학으로 풀어볼게요. 3분만 집중하시면 아, 이거였구나 하며 활력 찾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도둑부터 잡아볼까요? 채널 고정. 왜 우리는 늘 피곤할까요? 심리학자들은 피로의 많은 원인이 신체적 에너지뿐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 소진에서 온다고 해요. 일상 속 잘못된 습관들이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죠. 저는 하루 종일 바빠도 뭐 했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했어요. 카페인 늘리고 잠 늘려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 내 몸에 뭐가 잘못됐나 걱정했죠. 2022년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 과부하는 신체적 피로보다 에너지 소진에 2배 큰 영향을 준대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알라고 했죠. 오늘 우리를 만성 피로의 늪으로 몰아넣는 5가지 습관과 그 해결책을 알아보며 에너지 도둑을 잡아봅시다. 여러분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고민해본 적 있나요? 첫 번째 에너지 도둑은 과도한 멀티태스킹이에요. 이메일 확인하면서 전화 받고 메신저 답장까지? 뇌는 고개사가 아니에요. 멀티태스킹은 마치 여러 수도꼭지 동시에 틀어 물 낭비하듯도 에너지 소진시키고 집중력 떨어뜨리죠. 저는 예전에 보고서 쓰면서 SNS 보고 친구랑 채팅하다도 하루 끝나면 녹초였어요. 공기놀이 하다 공 다 떨어뜨린 기분이었죠. 2023년 MIT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뇌의 인지 부하를 30% 늘리고 생산성을 20% 떨어뜨린대요. 회복법은 싱글 태스킹이에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집중하고 25분 1-8분 휴식, 포모도로 기법 써보세요. 저는 이메일 25분만 집중했더니 효율 오르고 오후에도 힘이 남았어요. 철학자 장자는 단순함이 마음을 살린다고 했죠. 여러분도 멀티태스킹 하다 지친 적 있나요? 2번째 도둑은 불필요한 걱정이에요. 내일 발표 망치면 어쩌지? 그 말 실수였나? 같은 걱정은 뇌의 에너지를 갉아먹어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 뇌의 전전두엽을 과부하시켜 피로를 유발하죠. 저는 밤마다 내일 어쩌지? 걱정하며 잠 못 들었어요. 불안이 에너지 배수구 뚫은 것처럼 활력을 빨아들였죠. 2022년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 걱정은 정신적 에너지를 25% 소진시킨대요. 회복법은 걱정 타임 정하기예요. 하루 10분 걱정, 시간 두고 나머지 시간엔 지금 할 일에 집중하세요. 저는 저녁 10분 걱정 적고 나면 마음 가벼워졌어요. 예를 들어 발표 전 걱정 대신 자료 점검에 집중했더니 불안 줄고 에너지 남았어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에 충실하라고 했죠. 여러분도 걱정에 에너지 뺏긴 적 있나요? 3번째 도둑은 디지털 과부하예요. SNS, 알림, 끝없는 스크롤. 디지털 기기는 뇌의 도파민 루프 자극해 에너지를 빨아들여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뇌를 지치게 하죠. 저는 퇴근 후 SNS 2시간 넘게 보다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했어요. 친구 사진 보고 비교하며 마음만 무거웠죠. 2023년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화면 시간은 인지 피로를 40% 높인대요. 회복법은 디지털 디톡스예요. 하루 1시간 알림 끄고 책 읽거나 산책해보세요. 저는 저녁 8시부터 폰 끄고 20분 책 읽었더니 머리 맑아졌어요. 예를 들어
주말엔 폰 대신 가족과 대화했더니 에너지 충전됐어요. 철학자 소로우는 단순한 삶이 자유를 준다고 했죠. 여러분도 스크롤에 지친 적 있나요? 네 번째 도둑은 수면 불균형과 부족한 활동이에요. 피곤하니까 푹 자야지 라며 주말 늦잠 몰아 자는 습관 익숙하시죠? 그런데 과도한 수면은 생체 리듬 깨고 피로 더해요. 움직임 부족은 근육 약화시키며 에너지 생산 공장을 멈추죠. 저는 주말 12시간 자도 더 무거웠어요. 소파에서 하루 종일 뒹굴며 휴식이 최고야 했지만 월요일 더 피곤했죠. 2024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 수면은 피로를 20% 높이고 운동 부족은 에너지 대사를 15% 떨어뜨린대요. 회복법은 7, 8, 8시간 규칙적 수면과 30분 가벼운 활동이에요. 평일과 주말 비슷한 시간 기상하고 10분 산책이나 스트레칭 시작하세요. 저는 아침 15분 햇볕 쬐며 걷기 시작했더니 비타민 D 충전되고 활력 생겼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균형이 삶의 덕기라 했죠. 여러분도 침대와 혼연일체 된 적 있나요? 마지막 도둑은 완벽주의와 경계 부족이에요. 모든 걸 완벽히 하려다 에너지 소진되고 타인 부탁에 예스만 하며 내 시간 뺏기죠. 저는 보고서 하나도 완벽하려 밤샜고 동료가 이거 해줘 하면 거절 못해 녹초였어요. 마치 에너지 배수구 뚫린 기분이었죠. 2022년 런던대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피로를 25% 늘리고 경계 부족은 정서적 소진을 35% 높인대요. 회복법은 80%의 법칙과 아니오 연습이에요. 완벽 대신 80% 만족 목표로 시작하고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정중히 거절하세요. 저는 보고서 초안 먼저 내고 친구 부탁에 내일 가능해 제안했더니 시간 여유 생겼어요. 예를 들어 팀 과제 마감 전 이 정도면 충분해 멈췄더니 스트레스 줄었어요. 철학자 볼테르는 완벽은 선의 적이라 했죠. 여러분도 완벽주의나 경계 부족으로 지친 적 있나요? 이 5가지 도둑 잡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에너지를 꾸준히 충전하려면 일상 리추얼이 필요해요. 심리학적으로 반복적 습관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20% 줄이고 에너지 회복을 돕죠. 저는 매일 아침 5분 명상과 감사일기로 하루 시작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오늘 좋은 점은 뭐였지? 적으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2023년 케임브리지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리추얼은 에너지 수준을 15% 높인대요. 어떻게 시작할까? 아침 5분 호흡 명상, 저녁 10분 감사일기, 주말 20분 자연 산책 추천해요. 예를 들어 저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3가지 적으며 잠들었더니 불안 줄고 아침 활기찼어요. 철학자 플라톤은 작은 습관이 삶을 바꾼다고 했죠. 여러분은 어떤 리추얼로 에너지 충전하고 싶나요? 오늘 에너지를 뺏기는 5가지 습관, 멀티태스킹, 걱정, 디지털 과부하, 수면 불균형, 완벽주의와 경계 부족, 그리고 궁극의 회복법 알아봤어요.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해요.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음의 평화는 삶의 시작이라 했죠. 오늘부터 작은 실천, 5분 싱글 태스킹, 10분 산책, 아니요 말하기 시작해보세요. 더 나은 하루는 여러분의 활력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의 피로 회복 꿀팁 댓글로 나눠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